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형제 사이에 약간의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재산을 빼돌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상속인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법에서 보장한 그런 상속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좀 이제 그걸 침해한 것이죠. 재산을 많이 가져간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재산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상속권 침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이제 자녀가 2명이 있었어요. 형제, 큰형과 이제 큰형과 동생 이렇게 2명이 있었는데 형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직업을 구하고 이민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형이 이제 일본에 정착해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런데 형은 지금 이제 그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생한테 그 뒤처리를 다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이제 바빴기 때문에 장례식조차도 이제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동생하고 이제 전화 통화로만 그냥 아버님 재산이 뭐 집하고 뭐 예금 이렇게 있으니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럼 형이 이제 한국 들어가기 어려우니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얘기해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다 합의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동생이 요청하는 이제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형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상속받았던 그 부동산하고 뭐 예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기 위해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그 재산이 형 재산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니 무슨 소리냐, 그 집 공동명의로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거 자기가 다 상속받아서 다 지금 뭐 매각하고 이미 없다, 또 이런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형이 일본에 이제 있는 사이에 동생이 몰래 혼자서 이제 그 상속 재산을 혼자서 상속받는 형식으로 다 서류 정리를 해서 단독으로 이제 등기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다 매각하고 매각 대금도 혼자 차지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 상속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하는 소송이 그 상속 회복 소송인데요.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요 기간 안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그 기간을 넘으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2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이제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상속권 침해는 보통 이제 사망하면 바로 생기는 것이고 그 사망 시구도 보통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실을 처음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년 이렇게 이제 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형하고 동생이 공동 명의로 상속을 받는 식으로 이제 등기가 되었겠죠. 그 등기할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등기한다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생이 형을 속인 거예요. 일본에 있는 형을 공동 명의로 등기할 것처럼 속인 다음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인감증명서 보내달라, 뭐 또 인감도장 보내라라고 해서 그걸 받은 다음에 동생이 부동산을 동생이 혼자 소유한다는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꾸미고 거기에 형의 도장을 찍고 형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동생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맞춰버렸던 거죠. 그래서 동생이 그걸 혼자서 팔아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정당하게 재산을 가져왔는데 누군가 나를 상대로 이제 상속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산을 가져왔을 때는 이제 근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유언장을 남겼다거나, 이제 그런 근거 자료에 따라서 재산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 유언장 무효다. 그래서 네가 갖고 간 재산은 무효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언장을 받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쓰거나 할 때, 그런 무효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쓰셔야 되겠죠. 특히 유언장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법에서 딱 지켜야 될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준수해서 유언장을 쓸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상속 관련해서 이제 주로 문제되는 건 뭐 재산 다툼이죠. 상속 재산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주로 생기는데, 서로 이제 더 가지겠다. 누구는 뭐 상대방은 네가 덜 가져야 되는데 더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상속 관련돼서 내가 이만큼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언장이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런 것들이 법적인 효력을 갖추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에서는 좀 요새 이제 효도 상속분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주변에서 모셨던 이런 자녀들한테는 이제 기여분 이런 것들도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모셨고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것들을 좀 모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이외에 이제 다른 상속인들이 이제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뭐 돌아가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증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재산을 과거에 받아갔었는가, 아버님이 뭐 전세 자금으로 얼마를 대주셨는가, 결혼 자금으로 얼마를 뭐 지급했는가, 이런 자료들을 조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뭐 예금 거래 이체 내역 이런 것들 뭐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없었는데, 그걸 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몇 년도쯤에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었다. 그래야 이제 그거까지 고려해서 최종 상속분을 이제 정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자료를 미리 좀 확보를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소개했던 그 형제 간의 상속재산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소송을 통해서 내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영상과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